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신호승입니다. 먼저 장표 제목이 변경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발표 시간이 20분으로 조정이 돼서 원래 하려고 했던 코드 레벨의 어떤 헬름 차트를 시프트 레프트 하는 방법을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 빅데이터 향의 데이터 플랫폼을 쿠버네티스로 다 올렸을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설계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적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하이닉스에서 그 빅데이터 쪽 분석 시스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쪽을 한 6년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과 지금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조회사는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모으기 전에는 사용자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내 수천 개의 시스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시스템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데이터를 하나만 좀 쓸 수 있게 모아만 주세요라는 요건에서 레이크가 시작을 했었고요. 모아놓으니까 이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이 이제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특히 분석가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에 대한 어떤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다양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모아주니까 이제 SQL로 쓰다가 SQL이 뭐냐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SQL로 이제 교육시키고 적응하다 보니까 SQL로만 부족한데요. 파이썬이랑 스파크도 쓰고 싶어요. 이걸 제공해 주니까 그럼 파이썬이랑 스파크를 워크플로우에도 태우고 싶고 스케줄러도 태우고 싶어요. 그거 개발해 줬어요. 개발해 주고 나니까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웨이퍼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랑 공정과 관련된 어떤 수율 정보라든지 공정 정보라든지 이런 정형 데이터와 통합 분석을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해서 실시간 데이터, 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걸 또 개발을 해줬거든요. 이 개발을 해주고 나니까 그 자기들이 분석한 데이터들을 이제 보통 레이크에서 분석을 하면, 저희는 ETL을 안 하거든요. 다 ELT 방식이라서 사용자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의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자기 마트DB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마트DB를 저희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의 DB처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또 이제 들어왔고요. 근데 이건 사실상 굉장히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뭐 JDBC, REST API, 벌크 로딩,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니면 메시징,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자동화 아니면 편리한 위자드로 볼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제 기능적인 요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나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품질과 관련된 요건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느려요. 속도를 빠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 형태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장은 다 24시간 무중단의 미션 크리티컬이기 때문에 그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맞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세요. 사실 오픈소스로 100%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쉽지가 않은 상태이고, 이 쉽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 하루하루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스케일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하루에 한 50만 건 정도의 쿼리가 발생을 하고 최대 한 80만 건 정도 쿼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카운트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쿼리들이 다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쿼리 하나에서 걸리는 테이블 사이즈가 뭐 몇백 테라예요. 몇백 테라짜리 쿼리를 몇십만 건을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아니면 분산과 관련된 설계 밑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큰 데이터들을 이 수많은 사용자들이 쓰기에 시스템이 버텨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ETL을 안 하고 다 ELT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 요즘 많이 줄였는데,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테이블 수가 많을 때는 14만 개
메타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 메타를 기본 메타 스토어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브 메타에서 14만 개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걸 버티더라고요. 왜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서워서 이걸 좀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액티브 유저는 한 6,000명이고 하루에 한 1,200명 정도의 사용자들이 매일 이만큼의 활용을 하고 있고요. 400개 활용 시스템 400개는 다 AI/ML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 시스템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데이터를 이용하는 시스템들이 ML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회사는 프로젝트 하면 다 ML 프로젝트예요. ML로 수율이든 공정이든 어떤 분량이든 이런 걸 다 자동으로 잡아내는 시스템들을 다 ML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활용 시스템들도 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들이 붙어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 핫 데이터는 한 20페타 정도인데 그냥 사용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만 한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SPOF가 발생하지 않고 폴트 토러런스도 되고 샌드박스 기반의 자원 경합 회피도 되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주세요라고 많은 액티브 유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애매합니다. 이걸 해줄 수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컨스트레인트들이 교차로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건 가능한데 이걸 또 미션 크리티컬하게 24시간 다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기존의 DW를 올랩 형태로 쓰고 있는데 OLTP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다든지 스몰 파일이 뭐 수십억 개가 나오는데 그걸 정형 데이터랑 같이 붙여가지고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2번 서비스 아키텍처 개선이라고 적어놓은 부분 그리고 3번 쪽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계할 때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나머지 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합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AI, ML, 뭐 LLM 많이 만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의 정합성이거든요. 그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그 유지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 가져야 될 품질 속성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놓고 플랫폼 개발을 해야지 최소한의 어떤 정합성 미스가 나는 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의 대표가 되었던 하둡, 지금 하둡을 병행으로 쓰고는 있는데 하둡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면 지금 아키텍처 퀀텀에 대해 정의를 해놨는데 높은 기능 응집도 그 다음에 뭐 정적 커플링 그리고 독립적으로 배포하는 아티팩트 이런 게 하둡을 씀으로써 다 안 돼요. 하둡을 쓴다라는 건 사실상 MSA를 포기를 하겠다라는 것과 거의 뭐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쿠버네티스 위에 올려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약간의 성과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쿠버네티스를 쓴다라고 해서 기존의 빅데이터 아니면 빅데이터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해결이 되느냐?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복잡도만 더 올라가더라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는 그냥 환경일 뿐인 거잖아요. 그 환경에 맞춰서 코드 레벨부터 다시 개발을 해야지 제대로 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뭐 제일 많이 쓰는 뭐 컴퓨팅 엔진만 얘기를 하더라도 뭐 트리노나 임팔라나 이런 컴퓨팅 엔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걔들이 다 옛날에 레가시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SPOF가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 메타스토어 같은 경우에 메타스토어에 대한 락킹, 트리노 같은 경우에 코디네이터에 대한 어떤 락킹 이런 매우 치명적인 서비스를 미션 크리티컬화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문마다 다 SPOF가 박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픈소스들이. 그러면 이 오픈소스들의 어떤 한계를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 한계점을 이제 새로 오픈소스 자체를 고치기에는 너무 버든이 생기니까 오퍼레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최대한
좀 사이드한 기능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버티지 못할 정도의 데이터가 유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혹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쓴다라는 거는 모든 과정이 다 NAT, SNAT, DNAT를 발생을 시키잖아요. 앞단에 물리 L4를 쓰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뭐 메탈 LB를 쓰든 록시를 쓰든 뭘 쓰든 어쨌든 L4와 아니면 인그레스를 통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인그레스를 쓰든 아니면 외부에 매우 좋은 물리 L4를 쓰든 L4의 최대 IO를 무조건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인그레스로 뽑든 노드 포트로 뽑든 어떻게 됐든 그 노드에 IO를 사용을 해서 내부 네트워크 호흡을 발생을 시키는 구조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장비들 같은 경우에 25G NIC 본딩이 돼서 노드당 50G거든요. 그리고 백부분은 100G예요. 근데 100G 스위치, 스파인 스위치에서 패킷 드랍이 발생을 해요. 이 IO가 모자라가지고 그럼 패킷 드랍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제일 큰 이유가 특정 노드에서 몰리는 특정 리프 TOR 스위치겠죠. TOR 스위치에서 바라보는 특정 노드로 들어가는 로드 밸런서 노드에서 발생하는 이상 증상들 때문에 변경 증상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 근원적인 부분들은 다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때문에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팔라나 뭐 임팔라 트리노 아니면 스파크를 쓰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뭐 몇십 테라짜리 몇백 테라짜리 쿼리를 동시에 몇십 개만 날리면 100G만 그냥 차버리거든요. 그럼 차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쿠버네티스도 멈추고 네트워크 팀에서 연락 와가지고 지금 패킷 드랍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균등하게 펼쳐내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구축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한 몇 년 동안 해보면서 잡았던 몇 가지 키워드들입니다. 사실 여기 하나만 잡고도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 다 이슈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6년 쿠버네티스로 접근을 하고 한 2년 정도는 칼리코랑 BGP 베이스, 그 다음에 VXLAN으로 통신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리 L4를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처리를 하고, IPVS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부하를 더 줄이려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1페타 할 때 다르고 2페타 할 때 다르고 3페타 할 때 다르고 페타 기준으로 올라갈 때마다 쿠버네티스가 버텨낼 수 있는 아키텍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보시면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어떤 설계의 어떤 기본 사상은 거의 사우스 노스 트래픽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간의 이스트 웨스트 아니면 클러스터 외부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어떤 이스트 웨스트 처리에 대한 어떤 설계 부분이 많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 미약한 부분을 eBPF를 통해서 그나마 어쨌든 리눅스의 유저 커널에서 유저 영역, 유저 스페이스로 넘어오지 않고 드라이버 레벨에서 패킷을 처리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 레벨에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SDP를 처리를 하고 노드 로컬 DNS랑 코어 DNS 튜닝을 조금 더 이스트 웨스트에 맞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고 익스터널 트래픽 팔리시 자체도 호흡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로 디폴트 모드로 사용을 하지 않고 로컬로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리스판스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DSR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네트워크 호흡 그 최적화를 위해서 노드 어피니티와 파드 어피니티, 안티 어피니티까지 다 적용을 해서 호흡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커넥션, TCP 커넥션의 CPU와 메모리 사용률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튜닝들을 모든 노드에 다 해놔야지만 빅데이터 베이스에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면 뭐 하둡을 가지고 기존에 썼던 아주 큰 대규모의 트랜잭션을 쿠버네티스로 올렸을 때 그래도 이제 버텨낼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정도로.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간의 어떤 통신은 eBPF 기반으로 CNI 페더레이션을 해서 역시
드라이버 단에서 라우팅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큐브 프록시도 굉장히 지연을 많이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큐브 프록시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없애고 다 실리온 베이스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랑 통신할 때도 또 문제거든요. 역시 외부랑 통신하면 근원 쪽으로 L4를 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이제 리눅스의 LVS 버추얼 서버 이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서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둡, 그러니까 기존의 쿠버네티스를 쓰지 않고 하둡과 아니면은 컴퓨팅 엔진, 하둡과 트리너, 하둡과 임팔라 이런 것들이 통신할 때 피어 투 피어 분산 통신을 바로 다이렉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쿠버네티스 쓰는 순간 로드 밸런서를 타야 돼요. 그러는 순간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 확 떨어지는 것을 쿠버네티스 바깥에 있는 일반 클러스터들도 어느 정도의 분산 역량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LVS를 써가지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IPVS를 다 지정을 해놓고 이 익스터널 트래픽 팔리시를 로컬로 해놓은 서버 내부의 전체 포트 정보들을 프록시 정보들을 로컬에 다 에이전트 형태로 배포를 해가지고 통신을 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트워크 최적화를 통신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큰 내부 통신 데이터들은 프라이빗 IP를 대역폭을 따로 잡아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저희가 한 2년 정도 경험하면서 겪었던 키워드들이고, 이 키워드 하나씩 아마 찾아서 적용을 해보시면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 적용을 해보시면 성능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저희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클러스터 API를 CRD를 통해 가지고 배포 자동화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CI/CD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 헬름 차트나 아니면 배포의 품질을 보장을 해주느냐, 이게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CI/CD는 그냥 환경일 뿐인 거고 어떻게 그러면 시프트 레프트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에 살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름 차트 만드는 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이 헬름 차트 자체보다는 헬름 차트를 이미지용 차트와 그 다음에 아르고 CD에 배포할 때 배포용 컨피그레이션을 따로 가지고 있는 차트를 따로 만들거든요. 따로 만들었을 때 데이터 플랫폼은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할 때 일관성 있는 배포를 하려면 일관성 있는 버전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뭐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10개에 대해서 동일한 버전에 저희가 쓰는 공통 컴포넌트가 배포가 돼야 되는데 버전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배포를 할 때 CI/CD가 이걸 막아줄 수 있느냐? 못 막아주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체인지 매니지먼트 관점을 도입을 해서 원본 컨피그레이션은 체인지 매니지먼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컨피그 맵을 만들어내는 그 타이밍은 제너레이터를 해서 저희가 밸류즈.점 야물에 넣지 않고 밸류즈.점 야물을 제너레이터하는 형태로 설계를 해서 원본을 체인지 매니지먼트 DB 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 DB에서 읽어와 가지고 밸류점 야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배포를 하더라도 일관성이 깨지지 않고 버전 관리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뭘 하나 잘못 배포하더라도 한꺼번에 바로 에이전트들이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 플랫폼에서 디펜던시와 컨피그 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저희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쿠버네티스 쪽 서비스에 다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든 후크든 아니면은 중간 파이프라인에다가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더 완성도 있게 정합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통합 카탈로그, 거버넌스, 그 다음에 하나의 카탈로그를 사용하되 엔진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통합된 워크벤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좋은 발표를 해주신 신우승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